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이제 유학을 넘어서서 이제 자녀 교육까지 얘기하게 됐네요. 뭐 제가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저의 뭐 박사 교육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뭐 박사과정 하다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제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이에요. 최근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아들이 맞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 몇 개 전에 얘기했었죠.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남자애들끼리 놀다 보면은, 남자애들끼리 놀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자애들은 좀 과격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선하게 키워도 남자애들은 뭐 농구, 축구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과격하게 놀다가 서로 티키타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먹 다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한 친구랑 놀다가 서로 주먹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주먹 다짐이라기보다는 저희 아들이 맞았죠. 아들이 눈을 한 대 맞아가지고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사실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제 눈을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눈이 좀 상처가 났었어요. 피도 좀 나고. 근데 뭐 막 꼬매야 될 정도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맞았다는 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남자애들끼리 싸우다 좀 몇 대 맞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곰곰이 이제 며칠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이제 맞고 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잘 이제 사이좋게 지내도록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을 때렸던 그 아이를 그냥 용서하고 잘 지내도록 해보자. 그렇게 애들을 좀 지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이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커리큘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남자,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던 남자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 다른 남자애한테 이렇게 한 대 맞고 온 거예요. 맞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럴 때 뭐 요즘 뭐 많은 그런, 점점 이제 사회가 좀 이렇게 험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애들끼리 싸우다 오면은 뭐 애들끼리 싸울 수 있지 뭐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이제 좀 이전 세대들이 자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갈수록 세상이 변하고 있죠. 요새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학폭 문제가 이제 좀 크게 도마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상이 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라면서 또 이런 일을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좀 건의를 하기로 아내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를 때렸던 애가 그 방과 후 클래스에서 같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른 데로 걔가 가야겠죠. 어쨌든 저희 아들 때렸으니까 그렇게 가기로 하고, 만약에 그쪽이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저희도 뭐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아이가 맞고 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학교에 공식적으로 좀 그것 때문에 아이를 좀 저희 아이를 괴롭혔던 애가 좀 크게 좀 혼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좀 학교에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저희 아이를 때렸던 애도 학교에서 그런 어떤 징계나 뭐 그런 것들을 당해봐야 이제 자기도 이렇게 그냥 티키타카 하다가 남 함부로 이렇게 주먹질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게 되고, 또 저희 아이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안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자존감, 어렸을 때 내가 어디선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왔는데 부모가 항상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느낌을 아이가 받을 수 있어야 돼. 아이가 안전하다는 느낌. 그래야 아이가 그게 평생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아이를 좀 많이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돌아보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질풍노도의식을 겪으면서 처음에 이제 좀 학교 생활하면서 좀 주눅 들어 있었어요. 특히 남자들은 자기보다 좀 등치 크고 힘센 애들이 같이 막 있다 보면 어린 나이에는 괜히 좀 주눅 들고 그러죠.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었냐면 실제로 그런 어떤 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엔 저도 이제 힘이 없고 좀 그래서 저보다 힘세고 등치 큰 애들한테는 좀 이렇게 밀려도 보고 육체적으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겁도 먹어보고 그런 시절을 다 겪었어요. 아마 다들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강한 격투기들을 좀 연마하면서 꼭 격투기를 배워서 누구를 때린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 몸 정도는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좀 격투기를 연마하면서 그것이 이제 저의 이제 자존감을 좀 키워주게 됐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는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 자존감이 있어야 남은 인생에서도 나중에 커서 회사 가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이렇게 주눅 들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런 호신술을 연마했었었고,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 맞고 온 것 때문에 이제 제 친구한테 좀 얘기했습니다. 박사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해요. 그래서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되게 오래 연마한 친구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딱 귀를 보면 알 수 있죠. 귀, 소위 말하는 만두귀라고 하죠. 귀가 막 그래플링 계열의 그런 뭐 레슬링이나 뭐 유도나 주짓수 같은 걸 좀 연마한 사람들은 귀가 좀 만두귀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좀 아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도 좀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조언을 구했어요, 동료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좀 호신술을 가르쳐 볼 생각인데 좀 격투기 계열로 뭐 좀 추천해 줄 거 없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이 연마하는 브라질리안 주짓수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미국 사회에서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격투기 계열의 그런 무술들을 연마하면 삶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연마하면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한참 오늘 되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 브라질리안 주짓수가 어떨 때 유용하고 뭐 그런 실전 같은 그 근접 상황에서 이제 어떤 공격들을 막고 뭐 그런 자신을 방어하고 뭐 그런 계열의 그런 방어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무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르쳐 보기로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많은 무술들을 어렸을 때 좀 배워봤는데 브라질리안 주짓수는 또 안 배워봐서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들과 함께 손잡고 조만간 좀 도장을 다녀보려고. 그래서 아들이 꼭 누굴 패고 다니고 폭력적인 인간이 되는 건 바라지 않죠.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몸 정도는 지키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그 아이키도라고 하는 그런 호신술을 연마했었고, 그리고 일본 검도를 연마하면서 제가 좀 스스로에게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게 좀 저도 잘하면서 나에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좀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그런 다양한 격투기를 좀 어렸을 때 좀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게 건강한 자존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누가 날 때려도 엄마 아빠가 학교에 이렇게 잘 얘기해줘서 자기가 보호받는다, 뭐 그런 거랑 자기 자신도 또 능력을 키워서 누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가볍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게 좀 있어야 또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아이한테 공부시킬 때 너무 공부 잘하는 학군 좋은데 그런데 안 보낼 거예요. 막 특목고 같은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 모인 데서 막 꼴등하도록 하위권하도록 그렇게 안 만들 겁니다. 자기가 자존감이 있도록 어디서 뭘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학교를 찾아서 이제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자존감이 평생 인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라는 걸 해보고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데도 와보고 막 그러는데, 성격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괴팍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까, 다 까보면 그 뒤에는 자존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박사과정 때도 되게 명문대 박사과정인데도 어떤 애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자기가 뭔가 아는 거 있으면 남한테 잘 알려주고 남과 협업도 되게 잘하고 교수와의 관계도 좋고, 딱 그런 사람들 보면 성장 과정에서 아주 자존감 있게 잘 자란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좀 후진국에서 온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박사과정인데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잘 안 가르쳐주고 막 숨기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막 좋은 논문을 써서 막 학교에서 큰 상을 받거나 장학금 받을 것 같으면 가서 막 회방 놓고 막 교수한테 막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상한 성격,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보면은 어린 시절에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도 되게 세계적인 명문대 박사를 갖고 명문대 교수인데도 되게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정말 사이코 아닌가? 정신 이상한 것 같은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다 그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명문대에 갔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푸시해가지고 자기 실력에 안 맞는 너무 좋은 특목고에 부모가 푸시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꼴등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열등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되게 이상하고 음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침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연구하다가 자기보다 똑똑한 박사 동료를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똑똑한 세계적인
학자를 만나든지 뭐 교수님, 지도 교수를 만나든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뭔가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excuse me 하면서 막 이렇게 가볍게 말을 섞으면서 내가 당신의 연구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요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면 다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때 공부는 잘했는데 막 부모가 등 떠밀어 가지고 되게 명문 고등학교 막 뭐 영재 고등학교 같은데 막 부모의 등 떠밀려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꼴등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하고 경쟁해서 걔네들 이겨보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완전 맨날 꼴등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에 명문대에 간다 하더라도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보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정정당당하게 가서 예의를 갖추고 물어보면 돼요. 나이스하게. 그럼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은 막 뭔가 알아내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뭔가 막 뒷구멍으로 막 조사하고 막 뭔가 막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가서 예의를 갖추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결국 이상하고 이렇게 남과 이상하게 관계 맺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 악플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자기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경험한 범위의 지식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은 저한테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제 인격을 비난하면서 막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 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자존감 있게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까지 오래 하려면 이 자존감 있게 건강하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관계를 건강하게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자존감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서 그게 평생 가거든요. 어렸을 때 자존감이,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의 자존감이 거의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아이가 아이를 잘 보호해주면서 그 안정감 속에서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겁니다. 너무 막 수준 높은 애들이랑 막 너무 경쟁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아들을 막 영재고 이런 데 안 보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런 데를 겪으면서 성격을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공부는. 왜냐면 그 영재고에서 무한의 극한의 경쟁을 하면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명문대 들어가서 또 극한의 경쟁을 해서 또 박사과정 명문대 가서 뭐 미국 박사 가서 막 극한의 경쟁을 해서 머릿속에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진짜 사이코 같은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사회 나가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아이가 자기가 항상 보호받고 자기가 항상 남한테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한테 맞지 않는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면서 서서히 지식을 흡수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한에 공부 잘하게 하려고 막 아이를 채찍질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달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